야, 너 이과 맞네. 원래 한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문제인지 못 풀리면 그거 이과 맞지.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이 어려워서 그지? 그러게 나도 한참 보다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냥 왔네. 자, 일단 17번부터 보자. 방부등식 17번.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이렇게 길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가져주세요? 실근을 가져주세요니까 일단 판별식.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거나 또는 같아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d로 가자. 요거 제곱,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부호 반대 3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 플러스 5 사인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2차 부등식이네. 치환형 2차 부등식. 그럼 한 문자로 바꿔주자. 여기 1차가 사인이니까 얘는 당연히 사인으로 바꿔야겠다. 그치? 그럼 코사인 제곱은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정리 좀 해주면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뭐야 이게? 3 이거 5 사인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사인 제곱 2배 부호 반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1과 2, 2와 1 마이너스 둘 다 붙여주면 사인의 범위는 일단 어떻게 됩니다. 저것만 가지고 보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는 이 중에서 누구만?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왜? 사인 자체가 일단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결국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물론 당연히 이것도 있기는 해. 이건 어차피 안 써도 되니까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되겠네? 2차 부등식, 아니 사인에 대한 기본적인 부등식. 사인 코사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부등식은 뭐 해달라 그랬지?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라고 했었다. 그렇지? 0부터 2파이까지 하나만 그려놓자. 그러고 나서 2분의 1보다 커지도록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x 또는 세타의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일단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첫 번째 놈은 누구야? 얼마지? 60도 아니 30도니까 6분의 파이. 얘는 얼마예요? 6분의 5파이. 그래서 일단 세타의 범위는 왜 이래? 맞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뭐 하래? 세타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네. 그럼 요거 4배. 요거 4배, 요거 2배 빼시면 됩니다. 6분의 20파이에서 6분의 2배, 2파이를 빼면 되겠네. 답 얼마야? 6분의 18파이니까 3파이?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답은 1번. 19번. 19번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2 코사인의 제곱의 x 더하기 사인 x가 2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다. 이것도 역시 치환형 문제. 한 문자로 통일시켜주자. 사인으로 맞춰줘야겠네. 1차로 맞추러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요. 그러면 정리할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에 플러스 사인에 플러스 2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는 0이에요. 따라서 사인 값이 가능한 것은 누구 있어? 0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2분의 1이냐? 2분의 1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x로서 가능한 거. 일단 0 하나 찾고 넘어가지 말고 안전하게 그래프 그려가세요. 사인 값이 주기 하나 반복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2파에도 등호가 있다. 그동안에 0이 나오도록 하는 것들은 3개나 나오네. 0과 파이와 2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구할지 아니면 합을 구할지는 문제에서 개수야? 뭐야? 그럼 2개. 그럼 몇 개? 5개 하면 끝나겠네요. 됐죠? 값은 얼마냐? 아까 찾았던 거지. 2분의 1이니까. 똑같지? 뭐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나올 거예요. 됐죠? 비누 이제 알겠죠? 알겠어? 혀 꼬인다. 알겠어요? 기억나지? 이제 새록새록. 뭐야? 12번 갑시다. 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자동차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속력 측정기가 기록하는 최대값을 찾으시오. 이 뭔 소리야? O를 중심으로 원형의 자동차 시험장에서 자동차를 굴렸어. 뿅. 그때 초속이 20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이쪽 방향은 뭐 성분이 일정하겠지. 20 초속. 원의 중심에서 1km 떨어진 지점 A가 있대. 변지름이 2km예요. 1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속력 측정기가 놓여 있고 속도 중 자동차의 위치 P로부터 A 방향으로의 성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 속도를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나 봐. 이쪽 성분이 있고 이쪽 성분이 있는데 이쪽 성분만 얘기하나 보지. A 방향으로의 성분을 측정하고 있다. 이때 A표를 세타로 잡았을 때 이 성분의 크기는 이 성분의 크기는 얘는 이란 얘기다. 그치? 색깔 다르게 하자. 어? 아, 너네 잠깐만. 공통과학 배우고 있지? 지금 공통과학 이거 안 나올 건데. 분력 이런 거 모르나? 힘의 분력, 합력 이런 거 모르나?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 성분이 쉽게 말하면 이거야. X축과 Y축이 있고 만약에 뭐 속도든 힘이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쳤을 때 X의 평행하게 Y의 평행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거랑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있지. 지금 이 속도는. 그치? 그 속도를 X 방향의 성분, X의 성분이라고 할게 그냥. X 방향으로의 성분과 Y 방향으로의 성분으로 쪼개준 거예요.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보면 이딴 문제를 이게 수원이라서 고1이라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공통과학 넘어가는 범위니까. 그렇지? 자동차는 일단 이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트랙의 뭐야 이게 트랙에 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속도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쪼갰다? 일단 A 방향으로의 성분으로 쪼갰다라는 얘기인 거 보니까 그놈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빨간색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과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으로 쪼갰어요. 그 두 개의 합이 빨간색이에요. 뭐 이런 얘기로 된 거고 그 중에서 누구만 보란 얘기야. 요 놈만 보란 얘기야.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A쪽 방향으로의 성분. 그래서 그 녀석을 계산해 봤더니 뭐였지? 20 사인 세타였니? 이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때 뭐 하래? 속력 측정기가 기록하는 최대값. 이게 속력 측정기가 기록하는 값이잖아. 그놈의 뭐 찾기? 최대값 찾기. 최대값 찾기. 그럼 뭐가 되면 되겠네? 사인 세타가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찾아주면 끝나요. 알았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사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1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네.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이 삼각형에서 만들어 가봐. 지금 2가 있고 1이 있고 그놈의 대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사인 알파분의 2랑 사인 세타분의 1이 같아집니다. 맞지?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이 가장 클 때를 찾아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찾아주면 되겠네? 결국 사인 알파가 2 사인 세타니까 얘도 최대가 되겠지. 얘가 최대면. 그치? 그럼 얘만 놓고 뭐야 이거? 세타죠. 얘의 최대값이 찾고 싶은데 얘만 보면은 뭐 1까지 가도 상관없는데 얘가 어디까지밖에 못 가? 1까지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끊어져야겠네. 됐어요? 그래서 20 곱하기 사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사인 세타가 최대값을 가진 2분의 1을 넣어서 얼마? 답은 10 되는 거예요. 10. 이상한 말이었어요. 이상한 문제였어요. 이런 걸 내고 있어. 이거 98년도 수능이지. 98년도 수능 이상하네. 뭐 일단 됐죠? 뭐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16번으로 가보자. 16번. 응?
저 질문 있으면 질문 추가 질문하고 잠깐 그림 좀 그릴게요. 아,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코사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 자, 가보자. 16번 가도 되겠어? 가도 되겠어요? 무시당했어요. 저는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기다리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응. 자, 가보자. 요 녀석, 일단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세타를 포함하고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삼각형 하나 만들어 봐봐. 그럼 요 녀석은 무조건 얼마? 루트 2로 고정이다, 그치? 바닥면의 대각선. 맞죠? 어? 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 돼? 아, 코사인 세타를 표현하러 가보자. 근데 여기서 이 길이가 필요하잖아. 이 길이도 필요하잖아. 근데 둘이 똑같은 건 알고 있죠? 그 길이를 뭐로 잡아보자? x라는 미지수를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놈을 x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뭐야? 2xx 분의 x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2x제곱 분의 이거 그거다. 그 뭐야 그게? 그 뭐야 산술기한 거 같은데? 산술기하도 아니네. 요게 나온다, 그치? 그럼 뭐가 나와요? 뜯어줘봐. 그러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그 녀석이 가질 수 있는 뭐 찾기?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맞지? x의 최대 최소. x가 가장 커지면 분수가 작아지고 분수가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가장 큰 값 나오겠네. x가 최대면 얘도 최대값, x가 최소면 얘도 최소값. 아무튼 x의 최대 최소가 필요하다, 그치? 그럼 x만 바라보기 위해서 옆면을 따로 뜯어와봐. 정삼각형 아니겠냐? E, B, C 이쪽 면만 보자. 그리고 B에서 요렇게 P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 길이가 X인 거고.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뭐겠어? 언제겠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됐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언제겠어? 요게 됐을 때 아니겠니? 됐죠?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야, 그래서? 이거니까 1.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맞죠? 그거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야?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0이야? 이게 최대라고? 일단 가보자. 스몰 m 최소값 제곱 4분의 3. 4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4. 1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음수 나오네. 요거겠네요. 됐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1번. 됐지? 그 다음에 22번 가볼까?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너네가 이제 수2도 곧 배우거나 이미 배운 사람들 생각해보면 수2 당연히 어렵죠. 킬러 문제니까. 그 문과 수능에서는 항상 킬러 문제가 수2에서 나왔었잖아. 근데 준킬러들은 다 어디서 나왔었냐면 수1에서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거 예전부터 어려웠던 과목이고 이과들만 배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미적분 2에 있을 때. 그치? 바로 직전 교육 과정.
그때도 난이도 많이 높았던 문제니까 이쪽 파트는 나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공부 좀 다시 해야 될 거야. 수능 공부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쪽은 함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가보자. AB, BC, C의 길이는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고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D랑 허허. 예준아? AB 위에 있는 한 점 D와 그리고 AC 위에 있는 한 점 E에 대하여 선분 DE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 DE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는데 가장 짧아 보래. 얘들아, 너네 일단 넓이 자체가 전체 넓이 얼마야? 6이다, 그치? 그럼 요 녀석의 넓이는 뭐 만들어주면 돼? 3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넓이 3. 근데 이 넓이가 나오도록 할 때 D, 뭐야 이거? 꺼졌다. DE의 길이가 가장 짧아져 보라 그랬거든. 그리고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얘기.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냐? 일단 나는 요거 써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이거를 잡아놓으면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도 5분의 3으로 알 수 있고 코사인 세타도 5분의 4로 알 수 있거든. 그걸 뭔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를 쓰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넓이에 대한 얘기야.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만약에 AB라 잡으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러면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바로 넓이 3 나옵니다. 근데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 그랬어. 그러면 AB는 뭐가 되면 돼? 10이면 되겠다, 그치?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녀석 뭐 쓰면 될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얘의 길이를 x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x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제곱에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의 세타. 근데 ab는 아까 10이라 그랬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로 구해놨잖아. 그럼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는 또 무슨 문제야? 합이 일정하네. 곱이 일정하네. 합에 대한 최소값 찾으세요. 또 무슨 문제? 또 산술기하 평균으로 넘어가네. 됐어요? 그럼 얘만 보면 크거나 같겠지. 2루트에 둘이 곱한 거 a제곱 b제곱. 루트 안에서 a제곱 b제곱이니까 루트 풀어주면 얼마야? 20? 거기다가 뒤에 뭐 빼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야? 16? 16. 그럼 4가 답이겠네. 4. 됐지요? 2야? x제곱의 최소값이 4니까 땡큐. x는 2겠네. 끝. 됐죠? 그 다음 테스트 가보자. 몇 번이야? 4, 5, 7? 4번.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헤론 때문에. 너네 헤론 그때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헤론의 법칙.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헤론 공식이라고 하죠. 헤론이라고 하죠. 헤론 공식이라.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지난번에 했던 거 뭐 있었지?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 나오죠.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고등학교 수학 1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중학교 때는 둔각일 때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따로 외우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둔각 각을 구할 수 있잖아. 사인.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걸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중학교 때 배운 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스몰 r로 주어지면 넓이 공식은 뭐가 된다? 2분의 1에 r 곱하기 ABC의 합. 그 다음에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4r분의 ABC. 그리고 하나 더 헤론. 헤론은 언제 쓸 수 있어? 얘네보다 더
적게 주어져 있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이 들어올 뿐 해론만 알면 나머지 것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해론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해론에 맞들리면 얘들 안 쓰게 돼. 그래서 몇몇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해론은 웬만하면 그냥 쓰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서술형에서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찌됐건 얘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스몰 s 값을 구해줍니다. 재훈씨, 스몰 s 어떻게 구했죠? 그렇지.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절반. 그거를 스몰 s로 두고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안에서 스몰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계산이 지저분할 뿐이라고 한 거는 A, B, C에 하나라도 루트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 계산 너무 지저분해져. 막 이중근호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안 쓰는 게 또 좋고, 굳이 쓰고 싶다면 A, B, C의 합이 좀 짝수가 되고 각각이 다 정수일 때, 그럴 때는 써도 좋아요. 물론 홀수가 돼도 크게 지저분하진 않아. 그래서 이 문제도 뭐뭐뭐냐? 579죠. 삼각형이 579. 그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만약에 해론을 쓰고 싶다. 그럼 스몰 s를 먼저 구하는 거야. 2분의 세 녀석의 합 얼마야? 21? 21.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2분의 21에서 5 빼자 2분의 11, 7 빼자 2분의 7, 9 빼자 2분의 3.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2의 4승이니까 4 나오고요. 분자는 뭐 나와? 3, 7, 21, 21, 21 루트 11이 나와. 그냥 답은 이거거든. 이게 이제 해론 공식이니까 참고는 해두세요. 근데 원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중에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이거 아니지. 원래 뭐 구하라 그래? 각 아무나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일단 5, 7 사이 여기를 잡았거든. 각 아무나 하나 잡아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옵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오면 그거 가지고 사인 세타를 찾고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이 순서. 걔네 알았지? 서술형이면은 해론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지금 너희들은 시험 대비는 아니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해론 몰랐다는 사람들은 다시 좀 익혀놓고 5번 가자. 7번 가자. 야, 7번은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답 나오지 않냐? 그치?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B가 보자마자는 좀 그렇고 B, C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 B는 5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 가장 커지고 싶대. 얘들아, A는 지금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 길이 5라고 했으니까 이 위를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길이 5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들 중에 넓이가 가장 큰 건 당연히 언제겠어? 제일 높이 올라간 직각일 때. 그래서 답은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답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치? 근데 원래가 아니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이게? 넓이가 원래는 뭐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사인의 원래 그림이 뭐였지? 이거였지. 얘를 세타로 잡아주면 요 녀석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사인 세타가 최대값이 나와야겠네. 얼마예요? 1. 원래는 그렇게 가는 거지. 됐지? 사인 세타가 1이란 말은 세타는 몇 도? 90도란 얘기죠. 2분의 8. 됐죠? 그래서 답은 뭐야? m 구하고 싶으면 25 더하기 49의 루트. 이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7번 누구였지? 질문 있었지? 요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마지막 이제 5번으로 갈 건데 5번은 나는 일단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어. 너희들도 아마 겪을 것 같기는 한데 5번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 나 10으로 잘못 풀었네. 자, 뭐 아무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하여 나 계산 다시 해야 되네 그럼. 삼각형에 대하여
OAB와 OBC의 넓이. OAC, OCA의 넓이. 여기를 S1이라고 잡았고 여기를 S2라고 잡았어요. 이건 맞지? 그리고 여기가 뭐래? 2루트라고 했거든. 야, 여기서 하나 더 있네. 3S1은 4S2. 여기서 너네 요거 90도인 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치? 왜? 루트 10이니까 1대 1대 루트 2. 나는 처음에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45도라는 걸 좀 이용을 해주고 싶었어. 나는 그렇게 풀기 시작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일단은 실패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저렇게 들어가면 이건 시행착오 겪은 거니까 쓰지 마. 이렇게 해주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냐면 일단 S1 구하러 갑니다. S1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구했지? 여기서 실수했구나.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에 여기 각을 내가 알파라고 잡아볼게. 여기 각을 베타라고 잡아봐봐. 사인 알파겠다, 그치? 그 다음에 S2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각 루트 10 사인 베타. 그래서 해주면 얼마야? 2분의 10이니까 5 사인 세타. 아니 뭐래 알파. 얘는 뭐지? 똑같이 5 사인 베타. 이걸 왜 구했지? 아, 그리고 여기다 넣었구나. 그래서 15 사인 알파.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된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는 20 사인 베타.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다음에 갔던 거는 나는 이제 비례식을 세웠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나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길이 b가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야? 3, 4니까 4대 3인 거지. 그래서 나는 알파에 대응하는 길이 C랑 베타에 대응하는 길이 B를 각각 AC, C 대 B를 4대 3, 즉 C를 4K로 잡고 B를 3K로 잡고 이제 풀라 그랬었거든. 그러고 나서 막 코사인 법칙 들어가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45도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반대편이 나오는 데다가 C를 구하려면 K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져. 일단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답은 나오겠다. 코사인의 45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10분으로 갈까? 요 녀석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20은 B의 제곱 9K제곱 나오겠는데? C제곱 16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K제곱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그러면 25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치?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를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 오케이? 이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값이 지저분한데 이것도 풀이는 나올 수 있겠다 그치? K를 구하면 답 나온 거잖아. AB니까 4K가 답이거든. 근데 이중근호라서 다른 풀이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풀이가 저 90도를 그냥 온전하게 바로 써버리는 거. 알파와 베타와 2분의 파이까지 더하면은 2파이니까 베타는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여기까지 똑같거든. 3 사인의 알파랑 4 사인의 베타가 같으니까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요? 사인의 알파는 3분의 4의 사인 베타. 그래서 사인 베타 대신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3분의 4는 그대로 있고 누구만? 요 녀석만 보면 일단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누구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알파 그대로 가져오고 부호만 좀 판단해주면 된다 그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사인 y좌표 음수고 코사인 알파 y x좌표 양수라서 부호 반대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자.
오케이? 그 녀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뭐? 둘이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둘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어. 그럼 찾으면 답 나온 거지 뭐. 이해됐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원래 풀이. 이렇게 하면 좀 그나마 좀 깔끔했던 것 같기는 해. 연립해주면 뭐 나오냐? 사인 알파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주면 9분의 16, 9분의 9니까 9분의 25 코사인 제곱의 알파는 1.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알파는 얼마야? 25분의 9니까 코사인 알파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은 5분의 3에서 부호는 2개입니다. 근데 사인의 알파를 구했을 때 뭐가 돼야 돼? 5분의 4가 돼야 돼. 양수값. 맞죠? 여기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였겠네. 사인 알파가 양수니까. 그치? 여기는 무조건 뭐? 음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누구 찾으러 가요? 얘들 찾으러 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푸는 거. 알았지?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그치? 예, 아무튼 이해됐음? 오케이? 요 문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긴 하다. 그치? 요것도 막 내가 지금 계산 실수했냐? 답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어? 아 그래? 요거 루트 씌우면 답 K 나와? 아 그래? 아니 할 수는 있어. 여기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루트 씌워봐봐. K 나온다. 분자는 뭐? 2루트. 분모는 뭐? 이거 제곱식이잖아. 누구랑 누구에 대한? 3과 4루트의 2에 대한. 맞나? 미쳤나봐. 2루트인가? 9, 4. 아니네. 몰라. 아무튼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뭐지? 몰라. 아무튼 완전 제곱식 만들러 갈 수 있기는 할 것 같아. 나도 하다가 말았고. 알았죠? 이 풀이는 지지. 요걸로 가지. 알았지? 쉬었다 합시다. 좀 늦게 쉬었으니까 50분에 시작할게요. 얘들아 너네 등차 수열 AN의 식을 보자마자 SN 찾을 수 있어? 전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시작을 좀 달리하게. AN이 2N 플러스 3입니다. 4로 가자. SN 찾아봐봐. 이렇게. 자, 거기 들어보세요.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야?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죠? 오잉? 똑같은 차를 갖는 수열. 자, 고등수학에서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디서는? 고등수학에서는. 근데 원래 수학에서는 등차 수열의 원래 정의는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들은 밑에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집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고등수학에 한해서고 원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등차잖아. 차가 같은 수열이야. 알았지? 그래서 원래는 AN이라는 녀석이 첫째 항, 뭐 둘째 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제_n항까지 갔을 때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 A2에서 A1을 빼면은 그게 누구랑 같아져요? A3와 A2와의 차와도 같아져요. 계속해서 같아져요. 계속해서 같아집니다. 근데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잡아?
D라고 잡아서 이놈을 공유하고 있는 차, 뭐 공통되는 차, 그래서 공차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결국 너희들은 뭘 얻어?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A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A2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쭉 가다 보니까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AN-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로 갈 때 D를 더하자, D를 더하자, D를 더하자, 계속해서 D를 더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수열의 정의는 원래는 뭐야? 수열이라는 놈의 정의는 뭐야? 원래는 수의 그냥 규칙 있든 없든 그냥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항상 수열은 뭐만 다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뭔가 수를 나열한 것이다. 그렇지? 그 규칙은 우리가 누구로 표현을 하죠? A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 부르지.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이 나오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제일 첫째 항 A1에다가 D를 더해줍니다.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거,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거, 한 번 적게 더하니까 n번째 게 나오네. n-1d. 요거는 다들 알고 있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잠깐 가지고 갈게. 잠깐 하고 갈게.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다들 알고 있죠? 한번 불러볼래?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불러볼래? SN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N A 플러스 A AN. 그렇게? 뭐 일단 보통 라스트라고 해서 L 맞죠? AN 결국 N. 또는 하나 더 있죠. L 대신에 AN의 공식을 그대로 넣어서 A의 2배 더하기 n-1의 D. 보통은 너희들이 이래 알고 있다, 그치? 이거는 나중에 다시 써줄게.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말고 하나 더 설명하러 가고 싶어. 알았죠? 그거 이제 아까 해본 거고, 그걸 할 줄 알면 이거 보자마자 사실 나오거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자마자 1n제곱에 플러스 5n이에요. 이게 나와. 오케이? 그거 이제 연습하러 가보자. 좀 이따가. 알았지? 그럼 일단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설명할 거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합 말고 중항 공식.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A와 X와 B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할 때 예준 씨 그때 X를 구하는 거다. 그치? X 어떻게 구해? X A와 B의 산술 평균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방금 내가 쓴 단어 뭐 산술 평균을 들었으면 누구도 나오겠어? 기하 평균도 나오겠지. 나중에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 등비중항의 공식을 잘 보면 등비중항 공식 자체는 너희들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니? 가운데 놈의 제곱은 AB의 곱과 같습니다. 그 X로 넘어가면 루트 AB다. 그래서 기하 평균 나와. 그럼 누구도 나오겠어? 조화 평균도 나오겠지. 교육과정이 없지만. 그건 뭐야? 등차수열 안에 나오는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거든. 조화중항은 조화수열과 똑같은 뭔 소리야? 조화중항은 조화평균과 똑같아요. 알았죠? 그거 가지고 대소관계 이런 거 갑자기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난도 문제에서는. 알았지? 그건 일단 그때 등비수열 하러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 두 종류지. 뭐? 등차 중항 관련된 문제는 두 종류입니다. 너희들한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너희들한테 뭐 해주세요? 식을 세워주세요. 그때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 세 수를 어떻게 잡아줘? 미지수로 가운데 놈을 A로 잡고 그 전 놈을 A-D 그 다음 놈을 A 플러스 D로 잡아줘요. 왜?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 합과 곱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주어져 있게 되거든. 그래서 세 녀석을 더하자마자 합에서 A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연립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근데 만약에 A와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로 잡고 가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연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등차수를 이루는 5개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겠어?
가운데 놈을 a로 잡고 그 전과 후를 a-d, a 플러스 d로 잡으면 또 그 전에는 뭐가 있겠어? a-1이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1이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마지막 누구는 4개의 수를 등차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너희들이 미지수로 어떻게 잡아주겠니? 가운데가 없잖아. 짝수개면. 그럼 어떻게 잡아주면 편하겠어? a-d와 a 플러스 d로 잡아주세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그렇지. a 플러스 3d가 됩니다. 공차는 얼마거든? 2d가 되거든.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돼요. 알았죠? 그렇게 미지수를 잡고 시작을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3개의 수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등차수를 이룹니다라고 하면은 중한 공식을 쓰면 되고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라고 했으면 그 세 수를 뭐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겠어? 의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 세 근을 뭐로 잡는 게 편하겠어? 알파 마이너스 d, d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달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금음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라는 얘기겠죠. 알았죠? 그때 요 녀석이 보통 주어져 있습니다. 합. 그래서 A 찾고 시작할 수 있어요. 알파. 뭐 이런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면 공식은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N이 뭐가 된다? SN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래서 끝항이 AN이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겠니? N 곱하기 2A에 N-1의 D 나누기 2가 되는데 너네 어차피 답을 쓸 때 뭐 하냐? 전개해서 답을 쓸 거 아니야. 뭔가 값을 구하거나 할 때도. 그러면 요 녀석을 살짝 전개를 해봐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니? 이거 중괄호함만 전개해주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입니다. 거기다가 n배 하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요렇게 나오게 되면서 뭐야 이거? n 나오게 되면서 나누기 2 나누기 2가 되거든. 그러면 기억하세요. 등차수열의 합은 반드시 그 형태가 무슨 꼴을 띠고 있어? n에 대한 2차식의 꼴을 띠고 있으며 첫 번째 특징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 n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2분의 d예요. 두 번째 일반항 A에는 D의 개수, N의 개수는 항상 D거든.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일반항과 SN을 어떻게 연결시켜 두냐면 일반항 A에는 DN에다가 무엇인가가 상수항이 더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SN은 무슨 형태다? 2분의 DN 제곱에다가 1차 항 무언가가 더해져 있고 상수항은 없는 형태예요 라고 기억을 해봐봐. 그럼 저기서 PQ는 아까 여기처럼 2A-D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버리면 되냐면 AN이 아까 근거 2N 플러스 4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2가 뭐로 보여 이제? 공차로 보여? 그러면 SN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어? 2분의 2니까 1N 제곱으로 출발할 수 있겠지. 그리고 1차의 개수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A1이 뭐냐? S1이랑 똑같잖아. A1 얼마예요? 6. 그럼 여기도 1 넣어주면 뭐 나오도록? 6 나오도록 개수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 AN을 가지고 SN 바로 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 AN이 4N-3이다. SN 구해볼래? 바로 보이죠? 여기 반은 아마 잘 따라올 것 같은데 4N이니까 여기는 뭐? N제곱? 2N제곱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까? 1 나오니까 여기도 1 넣어주면 뭐 나오도록? 1 나오도록 1차의 개수만 잡아주면 되겠네. 뭐야? 마이너스 N. 알았죠? 그럼 한 번 더. AN이 뭐면? 너무 똑같은 짓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다. 그러면 SN은 어디서부터 출발?
그렇지. 마이너스 n제곱으로 출발.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미 나오고 있네? 그럼 1창 사라지는 거야.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할 줄 알면 너네가 합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야. SN이 2n제곱 플러스 4n일 때 누구 찾아주세요? 일반항 AN을 찾아주세요. 이 문제 이제 바로 보자마자 답 나오니? 뭐로 출발해주면 돼? 4n 그렇지. 더하기 얼마? 똑똑하구만.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선생, 상수항이 없으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상수항이 있으면 너네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 그때 일반항 구하기. 원래 정확한 풀이로 배웠을 거다. 어떻게 했었지? 기억해 봐봐요. 아예 새로운 유형이 나와. 어떤 유형이지? SN을 줄게. 나는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원래는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기. 이거거든, 유형 이름이. AN 구해봐. 원래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이거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그냥 일반 수열, 시그마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SN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그렇지. SN에서 SN-1을 빼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구한 AN은 언제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왜? 수열이라는 거는 첫째 항은 존재하지만 제0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얘 때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뭐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S1을 가지고 따로 구해줘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었겠어, 너네가? 등차수열 일반항 뭐 이런 거 못 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SN은 2n제곱 플러스 4n이고요. Sn-1은 2의 n-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의 n-1입니다. 물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둘이 빼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해줘요. 2n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n이니까 4n. 4n 사라지고 상수항만 가자.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을 뺐지. 플러스 2. 그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럼 첫째 항 A1은 S1을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답은 얼마야? 6.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다가 1 넣어도 똑같네. 그래서 일반항 A는 뭡니다? 4n 플러스 2입니다. 넣었으면 1번 문제 답이다. 그치? 그럼 두 번째 이 문제도 어떻게 했어? 똑같이 풀었을 거야.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Sn-1은 2 곱하기 n-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n-1에다가 플러스 1 둘이 빼요. 그럼 일반항 나오죠. 2n제곱 2n제곱 사라지네. 4n 1 다 사라지고 남는 거 뭐 남아? 똑같이 남을 거예요. 왜? 상수항 없나? 있나? 사라진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첫째 항만 따로 구해줍니다. 얼마요? 7. 얘는 따로 써야겠다. 그렇지? 이게 답이었거든. 그럼 너네 이제는 외우면 되잖아. 외운다기보다 너네가 규칙 만들어가면 되잖아.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은 다시 구하자 이거잖아.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보자마자 답을 AN은 상수항을 무시하고 구하세요. 아까 했던 대로 4n 플러스 2입니다. 둘째 항부터는. 그럼 첫째 항은요. 다시 1 보고 구하면 답이야. 그냥. 이해됐어? 이런 복잡한 계산 상관없습니다.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거 뭐냐? 이거냐? 요 녀석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게 편해. 알았지? 원래는 이게 2학년 때 수원을 내신 대비 할 때 가르쳐 주는데 지금 너희들이야 뭐 수원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쓰도록 하세요. 알았죠?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지운다? 얘는. 그 다음에 또 너네가 아마 지금 현재 모르고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이거는 예시 문제를 줄 테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자. 너네가. 뭐 풀릴 거냐면 요거다. 등차 수열 ANA 있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j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 때 S100이 주어져요. 10이 주어져요. 100으로. S20이 주어져요. 400으로. S30을 한번 구해주세요. 그거. 이것도 많이 풀었던 문제일 거야. 아, 하고 있어? 아, 암산? 똑똑하구만. 대단한데. 암산 못하게 값 이상하게 바꿔버릴까? 자, 한번 보자.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풀이가 혹시 이거니? 이거 아니고 다른 풀이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어? 뭐라고? 네. 700. 자, 시도는 좋았으나 답은 틀렸어요. 네. 자, 이 녀석 이렇게 풀지 마세요. 아마 해설지에서는 방금 내가 풀어준 대로 풀고 있을 거고 너네도 아마 한두 번쯤 했을 선행에서는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다른 방식이 있어. 자, 요거 잠깐 볼까?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의 합이 있어.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잡고 공차를 D라고 잡아보자. 얘는 뭐야? A 플러스 D죠. 얘는 뭐야? 미쳤나봐. A 플러스 D죠. 얘는 뭐죠? A 플러스 2D죠. 더해주면 뭐야? 3A 플러스 3D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A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똑같은 개수만큼 더해주고 나면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가 됩니다. 더해주면 3A 플러스 몇 D예요? 12D. 그 다음에 A7, A8, A9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6D, 7D, A 플러스 8D. 그래서 3A 플러스 몇 D야? 21D? 자, 규칙 보이니? 9D? 9D. 재훈이가 비슷한 얘기 했지. 근데 SN들이 등차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개수만큼 끊어주면 그 합들은 등차수를 이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예를 이용해서 풀 때는 뭐 표기 방식은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가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0.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똑같이 10개 더해주면 얼마야? 이씨, 너무 빨리 지웠는데 이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40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300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A 21부터 A 30까지의 합은 여기가 200이면 여기도 200이에요. 그래서 얘가 500이 나오고 그럼 답은 뭐야? 900이 답이에요. 나는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하거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SN들이 똑같은 개수를 끊었을 때 등차가 아니라 다시 뭐라고? 앞에서부터 빠짐없이 똑같은 개수만큼 끊어서 더한 놈들의 합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요.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해두도록 하시오. 그럼 등차수열에서 막 이제 등비수열까지 섞어서 만든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 자, 뭐 잘 하겠지만 어떤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로 다시 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저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겠지? 승우 쓰고 있네. 쉬운 거, 됐다 쉬운 거 하나 가자. 지워도 돼? 됐다 쉬운 거 하나 하고 가자. A11, 11번째 항이 13,
A23, 제23항이 49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일반항 구해보세요. 됐다 싶다, 그죠? 그거 다 한 사람들은 밑에 거 하나 더. 맞나? 우와. 뭐라 쓴 거야 이거? AN. 결국 이것도 일반항만 구하면 뭐 N 나오니까 일반항까지만 구해봐. 일반항으로 바꾸자. 자, 등차 등비는 굳이 기본 문제를 내가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관된 똑같은 풀이, 그냥 항상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 그 녀석만 가지고 갈 거면 지금 우리의 선행 수업은 의미가 없죠. 이미 다 할 줄 아는 거 기본 문제 왜 풀어? 심화 문제 풀러 가지. 근데 등차 등비는 이게 규칙성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규칙성을 쉽게 찾느냐, 저마식으로 가면. 그리고 지금 등차 등비도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 쉬운 풀이가 있다는 거지. 얘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너네 AP가 있고 AQ가 있다고 쳐봐. 등차술에서 특정 두 개의 항을 뭐 해주면, 빼주면 뭐 나와? P-QD 나오지. 그치? 이게 A10에서 A3을 뺀다는 거는 A 더하기 9D에서 A 더하기 2D를 뺀다는 거잖아. 그럼 빼주면 몇 D? 7D. 그거는 10에서 3 뺀 것도 7이에요. 맞죠? 그걸 알고 있으면 사실 항 두 개 띡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거를 A 플러스 10D라고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는. 그건 첫 번째 선행일 때. 지금은 뭐 바로 빼서 12D 가야지. 그게 얼마래? 36. 그래서 D는 얼마요? 3이요. 그러면 이제 공차 D를 찾았으니까 뭐 하러 가야 돼? 와우, 재훈아? 어이, 공차 D를 찾았으면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A를 구하러 가죠. A를 구하러 갈 거예요, 보통.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우리 배웠잖아, 방금. 공차가 나왔으면 일반항은 당연히 공차 N에서 출발하고 11을 넣었을 때 13이 나오도록 상수만 바꿔주면 되잖아. 11을 넣어주면 지금 얼마 나와? 33. 20 빼주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첫 번째 선행일 때야 당연히 이거를 A 더하기 10D가 13이니까 A 어디 갔어? D를 3 넣어서 A를 찾지. 마이너스 17 하면서. 근데 그건 첫 번째 선행.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 그럼 얘도 봐봐.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뭐 하셔야 돼? 둘이. 빼야지. 얘도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면 빼면 A들은 사라져요. 여기서는 4D 7D니까 11D. 여기서는 9D 11D니까 몇 D야? 20D. 그걸 결국 합해서 빼면 되지 않을까? 22에서 13을 빼면 얼마야? 계산이 안 된다. 얼마야? 9야? 9D 나오겠네? 그게 얼마예요? 18이에요. D는 뭐예요? 2. 그러면 또 뭐 하고 있겠어, 애들 막. 그러면 D 찾았다, 빨리 가자 하면서 A 플러스 4D, A 플러스 7D 해가지고 D 집어넣고 또 A 구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맞지? 뭐 빨리 찾으면 좋겠어? EN 하면서 시작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항이 두 개 더해진 거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해. 그럼 선생, 그거는 항이 하나 주어졌을 때 하는 작업 아니야?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 머리 한 번 더 써봐. 뭐가 보여? 등차 중앙 보여? 오케이? 그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11 넣었을 때 25가 나오고 싶어. 더하기 얼마? 3. 됐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A 플러스 N-1D 저 일반항만 제발 쓰지 마세요. 그거는 선행 첫 번째 할 때. 알았지? 지금 벌써 한 3번째쯤 하지 않아? 수학? 그럼 이제는 쉬운 풀이들을 조금씩 찾아가 봐. 알았지? 분명히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볼까?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첫 번째로 뭐 0보다 커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보자. 어떤 문제 풀어보지? 일반항 A에는요. 아니 뭐래? 등차 수열 A에는요. 아니요. 그냥 수열 A에는요. 두 번째, 수열 B에는요. 이것들을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 하나 풀어보자. A에는 제 몇 항에서 100보다 커지니? 뭐 이런 문제. 두 번째, AN과 BN이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N 찾기. 풀어보세요. 야, 그 다음에 너네 혹시 조화수열 배운 사람? 없어. 하세요. 그거 하나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없는 건데 가끔 튀어나와서 얘는 별 의미 없어. 그냥 등차 수열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너네가 지금 보자마자 사실 수학적 귀납법까지 배웠었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이거 보자마자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나오니? 얼마짜리? 공차 얼마짜리? 3짜리. 맞지? 그러면 출발할 수 있겠지. 일반항. 그리고 두 번째, 너네가 역시 수학적 귀납법 점화식을 다 배웠다면 이거 보자마자 등차 중항, 즉 B에는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거 보이니? 그러면 너희들 뭘 찾으러 가야 돼? 공차 찾으러 가야겠네.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B에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합니다. 첫 장이 32가 나오고 싶어. 더하기 34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밑에 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원래는 찾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내가 목표가 아니었거든.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니? 그리고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 방식들 이해되니? 이거였어요. 그러고 나면 아까 내가 말했던 조화 수열 잠깐만 건들고 가자. 자, 교육 과정이 없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만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익혀두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뿐이야. 안 나온다. 자, 조화 수열이 뭐냐면 너네 혹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할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말고 조화 평균 배운 적이 있어? 그건 같이 한 적 없어? 수학 하 절대부등식 할 때 없어? 아무도 없네. 어떻게 이거 아무도 안 했지? 한 명쯤은 보통 설명하는데. 산술 평균은 이거예요. 그죠? 기하 평균은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넘겨서 외우고 있잖아. 근데 조화 평균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조화라고 하는 단어는 수학 하에서 한 번, 수학 원에서 한 번, 혹시 들어본다면 딱 2번 듣고 끝납니다. 조화라는 단어는 역수를 기억하세요. 역수를 만들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자,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A, B의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는 산술로도 해봤고 기하, 그림으로도 해봤으니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거야. 아싸리 다른 숫자를 만들러 갑니다. 뭐? A분의 1과 B분의 1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놈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봐. 그럼 얘는
다시 역수를 뒤집으면 평균과 똑같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만든 거예요. 천재다, 그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의 평균 구해봐. 뭐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나누기 2겠지. 계산해주면 나옵니다. 뭐 나와요? 2AB분의 맞나? 이게 2AB분의 A 플러스 B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뭐다? A 플러스 B분의 2AB가 나오고 조합평균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조화수열은 뭘까? AN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나오는데 그놈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못 찾아요. 그게 아니라 뭘 찾아주면 거꾸로 뒤집어주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무엇이 만들어질 때?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때. 그때 AN의 이름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즉 조화수열은 뭐다?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야. 역수로 만들어서 규칙 찾는 문제들은 풀어봤을 거야. 조화수열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 특징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굳이 사라졌냐면 조화수열 자체에서 일반항이라는 공식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명칭 자체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형태는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역수로 만들어봐. 규칙이 보이진 않는지. 그러면 수열 첫 번째 거 배우면 뭐가 나오지? 중항이 나오지. 일반항 공식이 따로 없거든. 그럼 조화 중항은요. 공식이 있기는 한데 그냥 눈으로 익혀만 두세요. A와 X와 B가 조화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인 누구는? X는 AB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역수로 만들어야죠. 역수를 만들어주면 A분의 1과 X분의 1과 B분의 1이 되는데 그게 무슨 수열을 이루거든? 등차 수열을 이루거든. 그러면 가운데 놈의 몇 배는? 2배는 양 끝에 놈들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해주면? 통분해주면 AB분의 A 플러스 B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 X를 구해주면 뭐가 나온다? A 플러스 B분의 2AB가 나옵니다. 이게 조화중항 공식이에요. 옛날에는 외웠었어요. 옛날에 2009도 아니고 그 전에.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잘 봐. 얘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자 무슨 중항? 등차 중항이지. 얘 무슨 평균? 기압 평균이자 등비 중항일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보이나? 얘는 무슨 평균? 조화 평균이라는 공식인데 조화 중항이랑 똑같이 생겨요. 근데 있잖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계가 하나 또 나오는 게 이게 뭐냐?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심한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그게 뭐냐면 저 세 놈의 관계 봐봐. 왼쪽 놈이 크다. 그것도 맞는데 크거나 같다. 그것도 맞는데 뭐도 있어. 이거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요 놈과 요 놈 곱해봐. 뭐야? 같아지지. 그럼 조화중항 공식도 그렇게 외우면 되고 근데 이거 관계가 뭐야? 가운데 놈의 제곱은 요 놈과 요 놈의 곱과 같습니다. 이 세 개 자체도 이 수도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관계들 막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주 개판나요. 그 관계를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고 있으면 좀 편해. 재훈아! 재훈아! 어이. 알았어? 그래서 한 번쯤 눈여겨봐 두기만 하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역시 자꾸 교육과정 없는 걸 가지고 와서 미안한데 요거 하나 풀고 이거는 아마 알 텐데 개차 수열은 들어봤어? 개차 수열은 들어봤지? 개차 수열과 함께 개비 수열 좀 하러 갈게요. 오늘은 등차 수열이 포인트긴 한데 너희들이 이제 수업 많이 해가지고 선행 많이 해가지고 사실 등차 수열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누구 이제 좀 심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교육과정 없는 거 그리고
저기 점화식 파트, 수학적 귀납법 파트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올게. 그게 개차개비거든. 이거 좀 지워도 될까? 제가 쓸래? 왼쪽을 지우자. 그러면 저거 했으니까 문제 형태만 한번 보여놔 줄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결국 약간 점화식 냄새가 나는 문제예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주고 나서 아까 내가 썼던 문제처럼 bn이 아까 뭐였지? 2배 해주면 bn과 bn 플러스 2의 합과 같습니다. 이런 거.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제공하는 게 그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 단원이었지. 여기는 뭐가 주어지냐면 이거는 쓰지 마. 다시 할 거야.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볼 수 있겠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이거 못 알아봐요. 뭐 지금 글씨가 개판이라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점화식 파트로 가서 뭔가 내가 좀 이제 점화식이라 해야 되나?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그 관계식을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정리를 해줄 거야. 그렇게 외워주고 나면 너네가 an 플러스 1을 구하러 갑니다. 앞에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이 있어. 나머지 넘어갈게. 2an, an 플러스 2.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지? an과 an 플러스 2의 합이 있었지? 나눠줘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아, 조화중항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an은 무슨 수열을 이루니까? 조화수열을 이루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뭐 하러 가는 거야? 역수를 만들러 가서 뭘 찾는 거야? 공차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알았지? 알았지? 요 문제까지는 써놓자. 봐놓은 김에 눈에 좀 익혀두게. 알았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개차수열 얘기 잠깐 갈게요. 개차수열도 사실 교육과정에 단 한 번도 들어갔던 적이 없어. 오케이? 근데 누구나 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 개차수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었잖아. 그것도 사실 교육과정에 없어요. 개차수열이라는 명칭 사라진 지 오래됐어. 현수야? 개차수열이라는 명칭 사라진 지 되게 오래됐어. 오케이? 근데 굳이 배우는 이유는 뭐다? 많이 나오니까.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에 역시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어. 쟤는 생각보다. 근데 요즘 안 해요. 왜? 많이 안 나오니까. 그 형태 정도만, 흔적만 살짝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개차수열이란 놈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나? 뭐야? 그때 자 방금 이제 재훈이가 A1, A2, A3, A4 이웃하는 항들 간의 뭐가? 차가 수열을 이룰 때 개차수열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차수열의 이름은 AN이야? 아니에요. 개차수열의 이름은 BN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AN의 이름은 딱히 없어. 개차수열이 BN인 수열. 이게 다야. 알았죠? 얘의 이름이 개차수열 아닌 것 좀 그냥 뭐 상식으로 알고만 있고. 자, 그때 개차수열은 사실 거의 공식을 외우라고 합니다. 너네가 일반항이 뭐 등차수열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등차수열을 예를 들어볼까? D, D, 계속 D, AN을 만들러 가죠. 자, A1과 D를 더해서 뭘 만들어? A2. A2에다가 D를 더해서 A3를 만든단 말은 A3는 요 놈과 요 놈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 AN을 만들고 싶으면 뭘 더하는 거야? 요렇게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얘도 결국 누구를 만들고 싶으면 일반항 AN을 만들고 싶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더해주면 돼? 차를 찾아 놓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일반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차 수열 B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찾아가요. 어떻게? 첫째 항에다가 BN들을 더해줘요. 시그마 써서 미안합니다. 시그마 BN들의 합을 이용해서. 그럼 BN들은 몇 개를 더해줘야 돼? 한 개 적게 더해줘야겠네. 그치? BN-1 하나 적게 더해 뭐야 이게? N-1이 됩니다. 맞죠? 이게 개차수열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개차수를 이용한 일반항을 보통은 공식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왜? 많이 나오니까. 언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점화식이 바로 쟤를 이용하는 거예요. 봤던 기억 날 거예요. AN은 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꼴. 뭐 이런 거. 기억나지? 그게 바로 개차수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뭐도 있냐면 곱하기도 있거든. 그거는 뭐다? 개비수열이에요. 자, 지운다. 자꾸 교육과정 없는 거 하니까 이상한데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 개비수열은 역시 교육과정에 들어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개비는 뭐랑 이름이 비슷해? 개차랑도 비슷하고 등비랑도 비슷하지. 그래서 등비수열 얘기가 살짝 들어옵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그때 공차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해주면 등비지. 근데 바뀌는 걸 곱해줘요. 몇 개? 당연히 하나 적게. 그러면 A는 뭐다? 별거 없어. 이거는 A1에다가 B1들을 BK들을 열심히 곱해줘요. 어디까지? 하나 적게 곱하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라고? 점화식 문제 중에서 이런 꼴 문제 풀 때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건 그냥 참고 정도만. 그래서 개차 나온 김에 여기까지 됐니?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뭐는 끝났어? 등차수랑 완전히 다 끝났어. 더 이상 할 건 없어.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알았음?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책 문제 말고 내가 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괜찮은 게 있나? 아, 이거 해봐야지. 다시 어려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쉬운 거 하자.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다. 첫째 항이 15, S4가 48로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일반항 찾아주세요. 두 번째, AN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세 번째, SN이 최대가 될 때 그때 뭐 SN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세요. 기기. 응. 10분밖에 안 남았네.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끝났네. 이제 문제 풀기 시작했는데. 아이씨.
원래는 너네가 이제 수원이라는 과목을 좀 추가로 같이 하는 걸 이제 힘들어 할까 싶어서 좀 등차수열 끊고 등차수열 합 끊고 해서 좀 쉬엄쉬엄 가려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인가 예명이가 그랬었잖아 수업 때. 이 교재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거 다 끊어서 갈 거 아니죠? 이래가지고 합쳐서 갈 거야. 응. 아니, 이거 다 끊어서 갈 거 아니죠? 이랬었거든 예명이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2단원씩 갈 거야. 공 안다가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왜 풀리는지 알지?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1, 2, 3번 나눌까 안 나눌까? 안 나누고 바로 뭐 물어봐요? 그냥 냅다 3번 바로 물어봐요. 그래도 너희들은 당연히 1, 2, 3 순서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이제 선행 처음 할 때나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거긴 한데 혹시나 이제 너희들도 배운 지 좀 됐을까 싶어서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SN의 최대 치수를 찾기 위해서는 SN에 대한 식을 찾아서 가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뭐부터 찾고 시작해줘야 돼? 1번의 A는 당연히 찾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럼 너희들은 첫째 항이 15, 넷째 항까지 합이 48이다라는 걸 보고 너희들은 뭐 만들어 가야겠네? 당연히 1번 항 찾기 위해서 뭐뭐 찾아야 돼? 첫째 항과 공차 찾으러 가야 된다. 그치? 첫째 항이 15라고 주어졌으니까 공차만 찾아주면 되겠네. 이번에는 그냥 SN 공식을 씁니다. 그죠? 뭐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뭐 첫째 항 더하기 끝항 A4로 해서 A4를 찾고 시작해도 상관없고 난 그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 해보자?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3 곱하기 D 뭐 이렇게 가볼까? 그게 48이 되고 싶어. 약분해주면 2니까 얘가 얼마? 24. 따라서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맞나? 이렇게 나와야 됐죠? 그러면 일반항 A는 뭐예요? 공차 N 더하기 첫째 항이 15가 나오려면 뭐 더해줘야 돼? 17 더해줘야겠네. 일반항 찾았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SN의 최대값을 찾으세요라고 바로 물어봤다 치면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보통 쌤들이 이렇게 다 설명하지. 2분의 N 곱하기 와 나오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이거든? 2차식이거든. 그래서 2차식의 최대값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정확한 거냐면 음수인 걸 찾아요. 또는 양수인 걸 찾아요. 뭐냐면 일반항들이 어때? 첫째 항은 15라는 굉장히 큰 값이었는데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뚝뚝 떨어지죠. 우리나라 주식처럼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치? 와, 막 떨어진다. 여기서 요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너희들이 SN이 가장 큰 경우를 찾고 싶으면 당연히 어디까지만 더해주면 돼? 양수값을 유지하는 데까지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안 물어봤더라도 너희들은 당연히 일반항 AN이 양수가 되는 마지막 것 찾기 또는 0 또는 음수가 되는 것 찾아서 그 전까지만 더해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원래 어떻게 풀어요? 최대값을 그냥 바로 물어봤다 치면 너희들은 보통 AN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17이었으니까 얘가 양수 또는 0을 유지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N은 어떻게 되거든? N은 뭐야 이게? 8.5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언제다? 8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얘가 물어본 것처럼 음수가 되는 거를 찾아서 그래서 N은 뭐보다? 8.5보다 클 때. 그래서 N은 언제? 9일 때. 이게 답이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음수가 되는 9번째 항 전까지만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럼 S8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풀이가 이제 한 2가지쯤 나오겠지. 등차수의 합공식을 쓰든 그치?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과 8번째 항을 찾든 어찌됐건 뭐 SN을 찾든 S8을 찾든 해주면 되겠네. 맞죠? 그럼 나는 이제 연습을 시키고 싶은 게 SN 구하기니까 한번 SN 구하고 갈게. 마이너스 n제곱에 첫째 항이 15니까 16n. 그럼 8 넣어주면 되겠죠? 됐지? 네. 얼마야? 64냐? 나오겠네. 됐지? 64 맞아? 맞다.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어때? 너무 쉽죠?
자, 이거 풀어보세요. BC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요. 그래서 C에서 가까운 곳부터 Q1, Q2 이름을 붙입니다. 아이 뭐야, 마지막이 Q29. 총 30개로 쪼갰어. 그리고 Q에서 AB의 평행하게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들을 각각 다 P29부터 P1까지 이름을 붙일게. 그때 P1, Q1 더하기 P2, Q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P29, Q29의 합을 구해 보세요. 기기. 아, 길이 없어? 15. 됐죠? 니즈 답 얼마나? 그렇지. 2분의 435 바로 나오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정민 씨?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일정한 간격입니다. 에서 무슨 수열? 등차 수열까지는 알지?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잘라서 설명하면 결국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거든. 똑같은 길이들을 계속 더해서 만들고 있는 수열이에요. 즉 등차수를 이룹니다. 그럼 등차수를 이룬다는 걸 알았다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은 뭐 닮음이나 뭐나 이런 걸 막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사실 어떻게 설명을 제일 많이 하냐면 똑같은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서 옮겨주면은 첫 번째 놈과 마지막 놈의 합은 무조건 15가 나와요. 나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 이 둘이 합 얼마? 15. 그 다음 두 놈도 합 얼마? 15. 15가 몇 개가 있어? 1부터 29니까 홀수개잖아. 가운데 있는 한 놈만 제외하면은 그렇지, 14개. 총 28개니까 두 개씩 묶었잖아. 얘가 14개고 그 다음 가운데 뭐 있겠어? 15의 절반을 지 혼자 가지고 있겠지. 그런 식으로 보통 갑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나는 잘 안 써요. 알았죠? 네,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고 싶다. 그럼 2분의 몇 개? 항의 개수 29개.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주면 얼마나 그랬어 아까? 15람서. 원래는 이렇게 풀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뭐 계산을 생략할게요. 435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분의. 됐지? 요거. 그리고 하나 더. 또 가보자. 이건 됐고. 이건 했는데. 그럼 끝났네. 내가 이제 너희들 설명해 주려고 한 거는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하는 게 이거거든. 아까 그거 연습이나 해보자. 일반항 A인 찾아보세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세요. 두 번째, SN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 역시 일반항 찾아보세요. 이제 보자마자 답 쓸 수 있겠지? 그럼 책 문제 뭐 좀 풀 거 없나? 끝났네, 시간이. 50분까지 맞지? 아씨, 너무 쉬운 것만 풀었다 오늘. 승우, 일반항 불러볼래? 그렇지, 2n 플러스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일반항 한번 불러볼래? 똑같이 나온다, 그치? 대신에 상수항 있을 때는 뭐만 붙여주면 돼, 뒤에?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줘요? 1 넣어서 구해주면 되죠. 답 얼마? 요겁니다. 보자마자 구할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책 문제 안 어렵나 모르겠네.
오늘 등차수열이랑 등차수열 합쪽 문제 다 한번 풀어와봐. 문제가 엄청 많진 않으니까 20개, 20개, 딱 40개네. 21, 19개에서. 됐죠? 수고들 했어요.